자,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상호배분법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작성하고 필요한 분계를 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요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보조부문간 아까 문제에서는 수선에서 동력 부분에서 준 것만 우리가 용역수수를 고려했잖아요.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거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양 사이드에서 용역수수 관계를 우리가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받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선 부분은요. 전체가 얼마예요? 400, 400, 200이죠. 그러면 총 1000인가요? 400, 400, 200이니까 1000 그중에서 400만큼 절단 부분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 포지션이죠? 나눠주시면 되죠. 400 1000 나누시면 0.4%.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써놓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요 포지션대로 바로 곱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0.4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40% 절단 부분이 받고 조립 부분도 40% 받을 거고요. 얘는 나누면 0.2가 되겠죠, 여러분들. 20%는 수선 부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됐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는 받지 못하니까 동력 부분 자기 자신은 없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일단 0.4%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동력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동력 부분은 자, 전체가 얼마죠? 전체가 100, 500, 아니 150, 50. 그럼 전체가 200이게 되겠네요. 200에 100. 그럼 몇 퍼센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100 나누기 2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절단 부분은 0.5만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수선한테. 지금 여기 수선 부분. 그럼 얘는 나누시면 되겠죠. 여기를 50으로 또 얹어보세요. 그럼 0.25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얘는 0.25. 동력 부분도 0.25만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수선한테 받는 거예요. 다 이제 고려했죠? 그래서 1번 몇 퍼센트를 각 부문에서 받는지를 먼저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2번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용역수수 관계를 여기서 먼저 서로 주고받는 거를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동력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X값이라고 둘 거고요. 수선 부분을 Y값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공식이 하나 나오죠. X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얼마 있었죠? 3,500원을 갖고 있죠.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Y한테 수선 부분한테 받는 게 있었죠. 요거. Y한테 얼마 받습니까? 0.25만큼 받죠. 그걸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만큼 받는 거잖아. 요렇게. 요거 이해되세요? 조금 있다가 수선 부분 할 때는 0.2만큼 또 누구한테 받아? X한테 받겠죠. 그래서 공식을 잘 보시면 자 가볼게요. 3,500원에서 다시 오셔서 누구한테? Y한테 0.25 Y만큼 받겠죠.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Y한테 25% 받기로 했잖아. 결론은 3,500원이 아니야. 이제 X값을 좀 이따가 구하실 거예요, 제가. 3,500원보다 더 많겠지. 왜요? 수선 부분한테 0.25만큼 받을 거니까. 자, Y도 한번 해볼게요. Y는 수선 부분이고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조간접비가 5,000원 있었는데 X한테 받는 게 있었죠. 얼만큼 받죠? 여기 있네. 0.2만큼 받겠죠. 여기 있잖아. 동력 부분한테. 0.2만큼, 요만큼 0.2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 다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식으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는 3,500원 플러스 0.25에다가 요 y 값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죠. 여기 y를 넣으면 되잖아. 괄호 열고 5,000원 플러스 0.2x. 자, 그럼 x는 3,500원에서 요렇게 곱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괄호. 그럼 5,000원 곱하기 0.25 하세요. 그러면 1,250원. 1,250원 더하기 자 0.25를 5,000원에 곱하시고요. 0.2x에다가도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0.05x가 나오네요. 다 했어. 0.05x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러분들 x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x 요 0.05x를 이렇게 뒤로 보내시면 되죠. 그럼 부호가 반대로 되죠. 플러스였던 i가 마이너스 0.05x가 되죠. 그리고 3,500원에서 1,250원을 더하면 4,7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x는 1이 생략된 거죠? 1에서 0.05를 빼세요. 1 마이너스 그럼 0.95x네요. 다 했습니다. 0.95x는 4,750원이 돼요. 그럼 나누면 되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x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0.95를 1로 넘겨. 항상 부호를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는을 기준으로 넘길 때는 반대의 부호로 바뀌죠.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 곱하기였으면 나누기로. 그죠? 그래서 4,750원 나누기 0.95. 그러면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000원이 나오네요. 와우, 대박. 자, 되셨습니다. 그럼 y값은 금방 구해줘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요 x값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곱하시면 돼요. 5,000원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요 5,000원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y값은 바로 나오겠죠. y는 5,000원 더하기 5,000원에 0.25 하면 얼마야? 1,000원이죠. 0.2 하면 1,000원. 그래서 y값은 6,000원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자기 발생 원가라 그래서 얘는 2만원, 얘는 7,500원, 7.5입니다. 그리고 얘가 3,500원, 그리고 얘가 원래는 5,000원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용역 수수 관계로 본인들이 받은 게 있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는 얼마여야 돼요? 5,000원이 된 거야. 얘를 이제 없앨 거예요. 마이너스 시켜서. 왜요? 이제 여기 제조 부분에다가 뿌려줘야지, 이렇게. 그죠?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본 틀은 똑같아요. 기본 틀은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뿌려줄 거야, 결론은. 그런데 직접 배분법은 용역 수수 상관없이 그냥 바로 뿌려줘. 단계 배분법은 수선해서 동력으로 먼저 뿌려준 걸 가지고 뿌려줘. 상호 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다 고려해. 서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3,500원이 아닌 거예요. 얼마라고요? 5,000원이라고. 그래서 동력 부분을 x라고 하고 수선 부분을 y라고 놓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거를. 되셨죠? 그러면 또 얼마가 돼요? y는 수선 부분은 5,000원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받은 것까지 감안해서 얼마가 된다고요? 6,000원이 뿌려진다고, 여기가.
좀 이따가 6,000원이 될 거고요. 얘는 뿌려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러분 회계에서 괄호 치면 마이너스입니다. 회계에서 마이너스 치면 마이너스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지저분해서 저는 다 했어 이제. x, y 값만 구할 줄 알면 돼. 끝났네. 아이고 고생하셨어.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저분하니까. 요거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여러분들 직접 상호 단계 배분법 요거 한 두세 번만 풀어보세요. 다 풀린다 뒤에 거.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요. 1번 일단은 우리가 포지션을 먼저 계산했죠. 2번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x값과 y값을 구했다. 3번 이제 배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x에서 구한 게 얼마였었죠? 5,000원이었었죠. 5,000원을 이제 포지션대로 분포시켜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 포지션은 1번. 우리 1번에서 계산한 거 있었죠? 요거? 여기. 제조 부분은 아까 0.4% 포지션을 구성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5,000원에 40%니까 5, 4, 2, 20. 그럼 여기는 2,0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5,000원 곱하기 두 번째 조립 부분도 40%다. 5, 4, 20, 2,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0.2니까 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1로만 쓸게요. 그리고 요건 또 왜 썼어, 그지? 썼다, 안 썼다. Sorry, 여러분들 sorry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y값을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계산하셨죠? 얼마 나왔었죠? 6,000원 곱하기 1번에 우리가 포지션 구성한 거 있었죠? 그거 곱하시면 돼요. 그럼 6,000원 곱하기 화면 보세요. 0.5%.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6,000원 곱하기 0.5는 6, 5, 30, 3,000원. 그럼 6,000원을 쪼개 갖는 거예요. 3,000원. 그럼 얘도 3,000원이겠네요. 아, 얘는 0.25였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2.5가 되겠네요. 2,500원. 아닌가요? 아씨. 죄송합니다. 암산 안 돼요. 암산 옳지 않습니다. 1,500원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암산 나의 대굴박을 믿으면 안 돼. 그죠? 이거 좀 예쁘게 지울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자, 6,000원 곱하기 0.25% 하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1,500원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1.5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똑같으니까 1.5가 되겠죠?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결론은 자, 형광펜 칠해 볼게요. 결론은 동력 부분은 3,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었었죠. 이 5,000원을 다 배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래요? 얘는 잔액이 제로가 되죠. 3,500원에서 1,500원 받은 거 해서 5,000원 돼서 보내준 거지. 요렇게. 그리고 원래 수선 부분은 5,000원이었었지만 동력 부분한테 아까 받은 1,000원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6,000원을 어떻게? 요렇게 뿌려져서 결론은 수선 부분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결론. 항상 길을 헤매시면 안 돼요. 원가는 굉장히 많이 헤매. 집으로 집 나갔다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25,000원이 되겠네요. 결론은 제조 부분에서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받는 것까지 고려해서 절단 부분은 25,000원. 그죠? 7.5 더하기 2 더하기 1.5 하니까 얘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요거 계산하려고 우리가 그죠?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을 이용해서 했고요. 특히 여러분들 상호배분법 계산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포지션 구하고 방정식에 의해서 xy 값 구하고 3번 배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3번까지는 많이 걸리니까 1번, 2번까지 거의 많이 물어보고요. 물론 3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차 과제는 여러분들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 여러분들이 노트에 작성하신 거 찍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열심히 푸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과제도 바로 제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저랑 충분하게 문제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객관식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라도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조 부문비를 각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고 그렇지. 야, 너 서로 주고받는 거 없는 거야? 이거는 직접 배분법 맞고요.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의 제조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이 틀렸어요. 근데 2번도 좀 맞는 것 같죠? 저 10번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인데 별표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뭐가 틀렸냐면 부문 직접비는 기억나세요? 직노는 각 부분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배부할 필요가 없죠. 배분. 내가 여러분들을 이거 발라내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배부 또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부문 직접비는요. 그냥 부과하면 됩니다. 요거 진짜 단어 싸움이죠. 단어. 요거가 아니라 그냥 직접 부과하시면 돼요. 그림 기억나세요?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직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 A 제품에다가 부과하면 되고요. 제조 간접비만 모았다가 뭐 한다고요? 배부 또는 배분한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용어가 여러분들 서로 바뀌었습니다. 별표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에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래서 틀리세요. 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완전 누워서 안 됩니다. 누워서 떡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누워서 떡 드시면 체합니다.
자, 직접, 단계, 상호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간접 배분법 어디 갔어? 자,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12번 볼까요? 다음 중 부문, 비,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문이 나왔다. 그럼 빨리 대굴박으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다라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해요. 맞지요, 여러분들? 아까는 수선에서 동력으로 갈 거냐, 동력에서 수선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는 방법이 단계 배분법이고요. 직접 배분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부 고려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키워드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얘는 일부만 고려, 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는 전부 고려.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가볼까요? 상호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의 절충적인 중간 형태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 틀렸죠. 여러분, 상호 배분법은 다 전부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직접과 단계 배분법은 이거 되게 꼬아놨네요. 단계 배분법은 직접 플러스 상호 배분법의 중간 단계죠. 그죠? 와, 문제 이거 좋네요. 그죠?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형태.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중간에 딱 낀 거죠. 직접, 단계, 상호. 아니 여러분 이거 글자 봐봐. 이 단계 배분법이 여기 지금 얘 사이에 가운데 꼈잖아요. 그죠? 절충 형태다. 아따 문제들도 참 잘 만드네요. 여러분들. 13번 볼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한다. 맞고요.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계속 방법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틀렸겠네요. 정확성은 입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입 벌리는 순서가 상호 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전부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일부만 고려하는 게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가장 정확하진 않겠죠. 대신 가장 간단하겠죠. 직접 배분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되셨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쌩깐다. 직접 배분법. 15번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다음의 방법 등 중 경제적 실질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방법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장 정확, 경제적 실질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네.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이 제일 컸죠? 여기잖아요. 경제적 실질 이런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입니다.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했다? 서포트 해주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보내는 방법이 직노는 직접 부과하지만 제조 간접비는 배분해야 된다.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배분해야 된다.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3가지가 있다. 어떻게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 요 방법에 의해서 배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차도 너무 힘들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 끝나면 저랑 이제 2개 남았어요. 크게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고생하셨습니다.